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붉은색의 경고등이 선명한데 제한구역을 향해 성큼 다가서는 이 사람. 비밀번호로도 모자라 손등을 가져다 댄다. 최첨단 보안장치 정맥 인식기다. 초보들러 이정현은 매일 아침 부서에 촛불을 밝힌다.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밤새 잠들어 있던 기기들의 전원을 연결한다. 외환 딜링팀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딜러 경력 6개월. 이정현은 외환 딜링팀의 막내다. 아침에 이제 선배 딜러들 출근하기 전에 좀 미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스크 PC 같은 거 다 켜놓고 이렇게 다 로그인 같은 거 해놔서 이렇게 세팅 같은 거 좀 하고 있습니다. 룰입니까? 룰이라기보다는 이게 저희 또 딜러이기 이전에 은행이고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도 이렇게 쭉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내들이 먼저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딱 출근하시면 바로 업무 하실 수 있게. 장비들을 작동시키는 단순 작업의 반복. 그러나 초보 딜러는 이 일을 본격적인 트레이딩 전에 워밍업으로 삼는다. 그 PC 키셨는데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땀이. 예. 좀 덥습니다 지금. 겨우 한숨 돌리고 나자 부서 식구들의 출근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 딜링팀이 소속된 자금운용부의 수장을 비롯해서 8시 전에는 팀원 모두가 사무실에 들어선다. 자금운용부 사람들은 출근과 동시에 반드시 이곳을 거친다. 휴대전화 수거함이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휴대전화가 여기선 불필요한 기구다. 거래 시간 중에는 그 딜러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요. 녹취가 되는 전화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중에는 휴대폰을 별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출입도 제한적이고 움직임도 자유롭지 않다. 여기가 바로 환율 전쟁이 치러지는 외환 딜링 룸이다. 개장을 앞두고 이기는 전쟁을 위한 전략 마련의 한창이다. 대과장 주식상 잡았어? 예, 주식 아침에 주식은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어가지고요. 원달러님 약간 상승 압력 받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마감으로. 네. 진철아, 진철이 없어? 오늘 장 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내거 나오는 좀 잘 좀 봐. 유로 좀 올라가서 시작할 것 같아. 용해도 계속 잘하고 오늘 유로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뜨는 거 좀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좀 알려줘. 알았지? 오늘 잘하자. 예. 외환 딜러는 하는 일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외환을 사고 파는 일에 집중하는 이들은 인터뱅크 딜러. 수출입 업체를 비롯해 외환 매매가 필요한 고객을 상대하는 이들을 코퍼레이트 딜러라 한다. 일단 환율 올라서 시작할 것 같지 다. 올라갈 때 근데 모르겠다. 추가적으로 오를지는 오늘 외국인들이 또 달러를 갖다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고 때문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다 유념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외환 딜러는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환율이 언제 오르고 내릴지 전망할 수 있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작한다는 건 늘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제 분위기 틀리고 오늘 분위기 틀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사고 방식 가지고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죠. 항상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새로운 전략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업무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이다. 시작했다. 과장님 5개 파이요. 달러를 사거나 팔 때 최소 단위는 100만 불, 즉 10억 원이 넘는다.
5개면 60억 원에 가깝다. 순식간에 몇백억 원의 돈들이 횡행한다. 눈이 다 돌 지경이다. 초 단위로 바뀌는 환율. 1원만 오르고 내려도 거액이 손안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달러를 사고 파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건데 그 사이에 뭐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를 샀다가 팔기도 하고 팔았다가 사기도 하면서 그 차액을 수익을 얻는 게 저희의 가장 주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좀 되도록이면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거래라고 그래서 매수 먼저 하고 매도할 수 있고 아니면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외환시장에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 길게 트레이딩 하는 건 며칠, 짧게는 하루에도 아니면 1시간, 30분 단위, 심지어는 1분 단위까지 거래를 하니까 좀 많이 틀린 시장으로 봐야죠. 그렇다. 딜러는 원화와 외화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사고 팔든 순서가 없다. 원칙은 하나,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다. 참 말은 쉽다. 그렇다면 딜러들이 하루에 굴리는 돈은 얼마나 될까? 5천만 불에서 1억 불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5천만 불에서 1억 불을 사이로. 한도로 하신다고요? 네. 그럼 그거를 원화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불이 10억이니까요. 1천만 불이면 100억, 5천만 불이면 500억, 한 600억, 700억 되겠네. 700억에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몇 천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집에 가실 때 차 타고 가세요? 못 타고 가세요? 지하철 타고. 저한테는 그 돈이 더 중요합니다. 16억 불 평균? 16억 예, 하루에. 하루에 예, 16억 불이면 하나로 맞아. 대략 16억 불이면은 한 2조 원 될 것 같은데요. 2조 원이 예. 아무렇지도 않게 2조 원 가량을 주무르는 사람들. 외환 딜러는 은행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지닌 축에 속한다. 물론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도 뒤따라서 한 발 한 발이 백척간두다. 지금 엔디 가격 얼마예요? 저희는 5.5의 비중은 있습니다. 달러를 사고 파는 일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명동 달러상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공식 외환 딜러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들이 있다. 전 세계 중개소와의 한 라인이 구축된 딜러폰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요 두 칸이 한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요 옆에 보이스박스라고 있는데 요까지 포함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딜러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뉴스와 증시 소식이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단말기만도 3종류에 이른다. 거기에 두 곳의 중개소 거래 시황을 보여주는 모니터까지 더해진다. 연 한 12억 정도. 12억이 예, 다 통신비. 통신비로만 예, 나가나요? 예. 외환 딜링팀을 포함해서 자금운용부에 소속된 주식과 채권, 파생 상품을 운용하는 딜러 모두가 대여섯 개 이상씩의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한다. 마우스 역시 한 무더기씩 책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손 조작은 어림도 없다. 초를 다투는 딜러가 아니던가. 과장님, 네. 과장님 지금 양손을 다 쓰시네요. 지금 네, 뭐 보시다시피 마우스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양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네. 왼손잡이세요? 아닙니다. 오른손잡인데 적응했습니다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고서는 배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적응하는데 시간 꽤 걸립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시에 봐가면서 또 이제 전체적인 다른 지표들이나 다른 차트들, 뭐 다른 지금 경제 지표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른 통화들은 다른 통화들의 환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살피는 게 적응이 안 되죠, 쉽게. 사실 지금도 뭐 100% 적응했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메신저 창입니다. 메신저 창이요? 이 메신저 창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 메신저를 장중에 이제 다른 은행 딜러들이나 아니면 뭐 중개회사 직원분들 뭐 아니면 혹은 뭐 기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는 아는 딜러분들 장중에 뭐 정보도 교환하고 가격도 한번 받아보고 시장 뷰에 대해서 뭐 의견도 나눠보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과거 딜링의 성패는 동물적 감각이 좌우했지만 최근엔 정보 분석이 앞선다. 그러다 보니 메신저를 통한 정보 교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돼버렸다. 창의 개수로 딜러의 경력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장이 시작되면 67개의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각종 정보들과 복잡다단한 효감을 나누면서 온 신경을 한 곳에 집중한다. 바로 딜링 타이밍이다. 이제 근데 한 7분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개장한 지 네. 이제 7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러나요? 네, 뭐 항상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니까요. 듣기는커녕 말도 잘 안 될 정도의 무아지경. 항상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말씀하시는 거를 사실 제가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답변을 못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 한 번의 선택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좌우된다. 총성 없는 전쟁. 딜러들의 매서운 눈매만이 이 전쟁터의 치열함을 대변해 줄 뿐이다. 잠시라도 손을 놨다가는 기회를 놓치기 일쑤다. 왜요? 네? 네. 아니,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외환 딜러는 순간에 모든 것을 걸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환율이 순식간이만큼 돈 벌고 잃고 하는 것도 순식간이죠. 연습이란 없다. 오로지 진검승부뿐. 딜러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환율이 움직이는데 이게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정말 동적이잖아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뭐 엔돌핀이 솟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동감이 저한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거래가 체결됐을 때 그 띵동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이면 그 띵동띵동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그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나도 뭔가 하고 싶고 이렇게. 최첨단 금융시장의 성공에 쓴 전투병? 시시각각 움직이는 걸 갖다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어떤 임기응변 개인적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올리는 거 상당히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가자. 정오가 됐다. 직장인들에겐 천금과도 같은 점심시간인데 배 과장 홀로 자리를 지킨다. 과장님은 왜 식사하러 가세요? 저희는 이제 자리를 다 비울 수가 없어서요. 교대로 이제 식사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네. 뭐 시장이 급하게 변할 때는 누군가 남아서 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고 교대로 가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돈이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명씩 남아서 꼭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식사도 이렇게 교대로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식사 안 하세요? 교대해야 됩니다.
아 교대요? 아 그쪽도 교대로 움직이죠? 네, 저희도 교대야. 교대로?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환시장은 멈추지 않는다. 딜링도 계속되기 마련이다. 그나마 나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환율의 움직임이 큰 날에는 꼼짝없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고참 딜러 배성학 과장이 교대를 마친 코퍼레이트 딜러들과 함께 점심 식사에 나섰다. 그런데 당최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과장님, 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환율이요. 아 환율이요? 네. 아 오매불망 시쳇말로 환율에 꽂혔다. 아, 저희 중개사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가격을 원달러. 좀 보여주세요. 네, 점심 식사 시간에도 이렇게 변하는 걸 식사한다 그러면 보내주거든요. 아 이게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국한 중개. 중개사. 네, 자금 중개에서 보내줍니다. 아. 자금 중개. 아 이런 문자들이 계속 오나요? 점심 시간에 오고요. 그리고 밤에 저희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옵니다. 아 이게 네. 점심시간 때 보라고? 네, 점심 시간에 보라고. 아 밥도 하나 편하게 못 드시네요? 어때? 적응이 돼서 뭐 밥은 입으로 넣는 거고 이건 눈으로 보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수십억 원의 돈을 만지는 딜러의 점심 메뉴는 소박한 백반. 밥을 먹을 때도 환율에 정신이 팔려 있어야 하니 참 고단한 일상이다. 오후 장이 한창이다. 외환시장은 문을 연 직후 문 닫기 직전이 가장 바쁘다. 축구 경기할 때도 시작한 뒤 5분, 끝나기 전 5분이 제일 흥미롭지 않은가. 장막바지로 접어들수록 발에 불이 나게 뛰어야 하는 건 막내 이정현 대리. 대리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저희 이제 중간중간에 거래한 거 이제 거래 같은 거 이제 저희가 거래 내용 같은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결제하는 쪽에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장중간에. 3.7, 아 3.7. 그 와중에도 환율은 등락의 폭이 적을 뿐 잠시도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덕분에 딜러들의 눈과 귀는 오로지 모니터에 사로잡혀 있다. 그 부분은 방송에서 이런 것만 듣고 장시간 피가 마를 정도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제가 이렇게 뭐 눈이 이렇게 뭐 이쪽에 문제 일으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 이제 뭐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금방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맨날 빨갛고 이렇게 집에 가면 눈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양구건조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게 상업재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직업병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네. 대리님 직업병 걸리셨는데 그게 좀 적응이 아직 덜 되죠. 사실 뭐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뭐 워낙 많지 않습니까? 6개에서 뭐 8개 정도 봐야 되니까 처음엔 눈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적응도 됐고 그다음에 뭐 위장병 같은 것도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좀 아프다가 좀 많이 그것도 적응됐고요. 무엇인가 홀린 듯 자리에 붙박힌 채 딜러들의 시간이 흐른다. (1205.7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장이 마감됐다. 초보 딜러의 몸이 시계보다 정확히 폐장을 알린다. 왜 어깨 아프세요? 막판에 좀 긴장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너무 저도 모르게 팔에 힘이 들어갔었나 보네요.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은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어제 벌었던 거 그냥 그대로 다 그래요? 마이너스 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못 갔다 와가지고. 딜러 중에는 방광염 환자가 많다더니 그럴 법도 하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어제하고는 정반대로 좀 오늘은 좀 안 좋았네요. 그래요? 오늘 얼마나? 그건 비밀이죠. 또 오늘 한 기업보다 조금 안 되게 손실? 뭐 그렇게? 1억 미만에. 아니 1억 넘죠. 1억을 지금 손실을 보셨어요 오늘? 예, 뭐 오늘 그렇게 됐네요. 예. 트레이딩 하다 보면 그렇게 손실 날 수도 있죠. 예. 어제는 반대로 뭐 그거 이상 이익이 났었으니까 또 매일같이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들 어땠어? 저는 뭐한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각자 한번 얘기해 봐봐. 저는 한 2억 불 정도 거래했고요. 뭐 손익은 한 2천만 원 정도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 거래는 한 1억 3천만 불 정도 했고 손익은 한 마이너스 600 정도 했는데 1억 3천? 그 예전보다 거래 많이 했는데 네. 액티비티 좋고 그렇구나. 형님 어떠셨어요? 오늘은 내가 좀 안 좋았지. 안 좋아서 뭐 전체적으로 데스크가 좀 약간 마이너스인 것 같다. 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좀 내일 새롭게 출발해서 다시 잘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성적표를 받는 딜러들. 어찌된 일인지 장 마감 후에도 일어날 기색은커녕 딜링의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는데 일단 끝나고 나면은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에서 거래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이제 런던, 유럽장을 넘어가고 그것도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뉴욕장 가가지고 계속 24시간 이렇게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저물지 않는 시장. 글로벌 경제로 편입된 후 외환 딜러들의 근무 시간은 24시로 확장됐다. 엉덩이 한번 마음 편히 붙일 새가 없는 것이 딜러들의 형편인 것이다. 다음 날 딜링룸의 수면 아래 전쟁은 여전하다. 베테랑 딜러 김성순 차장은 감정 변화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따고 잃는 것을 반복해온 세월이 10년을 넘었다. 포커페이스로 유명한 그가 급기야 얼굴을 묻어버렸다. 외환 딜링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외환 딜링팀의 수석 딜러 김성순 차장.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이 하수상타.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긴 모양이다. 네. 뭐가 잘 안 되죠? 네, 오늘 좀 그러네요. 네, 뭐 생각보다 좀 손실이 많이 나서. 장이 열리고 있는 시간. 딜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열의 9은 손실에 닿아 있다. 너희들 거래 안 하니? 거래 좀 하고 그래. 뭐. 장이 잘 안 오죠. 그래도 뭐 시장 참여는 계속 해야지. 넋 놓고 있으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급기야 불똥이 막내에게 떨어졌다. 수원이는 어디 갔어? 대화장. 잠깐 자리 비운 자리? 얘기도 안 하고 자리 비웠네. 여간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수석 딜러 김성순 차장의 평소 모습인데 오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딜러들은 손실을 입었을 때 소위 터졌다라는 표현을 쓴다. 김 차장의 반응을 보니 이만저만 터진 게 아닌 듯하다. 전에 뭐 어떻게 시장을 잘못 읽으셨어요? 네, 뭐 어제 밤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반대로 시장 움직임하고 반대로 좀 해갖고 뭐 좀
좀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네요. 손실이 얼마나 크게 나서요? 그건 비밀이죠. 예,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거래를 안 하려고요. 오후에는. 그래서 저는 거래 안 하고 밑에 직원들 거래 독려할 생각입니다. 옆에서 말 걸기도 조심스러운데 너무 가까이서 찍으시는 거 아니세요? 농담처럼 건네는 말에 뾰족한 가시가 박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배 과장의 빈자리가 유독 눈에 띄고 이 분위기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막내 바싹 얼어붙었다. 백월상은 어디 가는 거 장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비우면 어떡해? 얘기 없었어? 예, 그런데요. 제가 전화 한번 해봐봐. 외환 딜링룸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다. 조심해야죠. 오늘 같은 거 많이 잃으셨나 봐요. 그냥 뭐좀 많이 그냥 조금 일으켰어요. 설마 조금 잃었는데 저러실까? 좀 솔직히 이게 많이 잃으셨어요? 조금 많이 이러셨어요. 전화했어? 매일 딸 수에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거나 딜러에게 손실은 악몽이다. 부하 직원의 빈자리가 거슬릴 수밖에 없다. 외환 딜러에겐 1년치 기대 수익이 할당된다. 김 차장은 올 상반기 활약으로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 250에 50개 바이.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한순간에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게 딜러의 세계다.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난 오후에 거래 안 할 테니까 둘이 좀 해. 알았지? 거래 안 하실 거예요, 진짜? 네, 오늘은 좀 손실 많이 나서 거래 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안 좋은 장면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하는 딜러. 결국은 자신과의 승부다. 어디 갔다 왔어? 장중에 이렇게 오래 자리 비워도 괜찮은 거야? 토마토 5원 비드. 망치질은 뭐 이렇게 오래 해? 나 오늘 좀 손실 좀 났으니까 나 오후에 거래 안 할 테니까 정현이하고 좀 오후에 좀 거래 좀 많이 좀 해. 알았지? 평소답지 않은 수석 딜러의 질책에 중고참 배 과장 분위기 파악에 나서고 장중엔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는 김성순 차장. 급기야 오후 트레이딩을 포기하고 만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래? 따라오지 마세요. 아, 10년 넘게 딜러로 현장을 지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단 성적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오늘의 이 위기를 김 차장은 어떻게 넘길까? 5원 5.5. 포지션은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됐어? 예. 달 얘기도 없었고 예. 특별한 사항 있으면 좀 연락 좀 해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 딜러의 부재에 외환 딜링 팀이 휘청인다. 아무래도 워낙 규모가 크시니까 로스 손실 규모도 크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당연 중에 회복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밑으로 내려왔을 때 1층 가신 거 아닐까? 네? 1층이요? 1층 가시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혹시 모르겠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시장에서 10년 이상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장이 자기 전망하고 반대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손실이 크게 났다는 거는 그 대응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전략을 세워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응을 잘못하면은 사실은 뭐 오래된 팁빌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질책을 받는 것보다 그 부분이 제일 좀 힘들고 제 자신에게 좀 실망스러웠었습니다. 나라까지 떨어지고 나면 바닥을 치고 올라올 차례다. 무릇 고수라면 바로 그때 모아놨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법. 맷집도 좋아야 한다. 빨리 털어버리지 않고서야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시간 열려있는 외환시장. 마음먹기에 따라 만회의 순간은 얼마든지 포착할 수 있다. 낮에 그렇게 거래를 하시고 이 네. 밤에 또 거래를 하세요. 딜러니까요. 음. 예. 들러니까. 예. 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시장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래를 해야죠. 그게 딜러죠. 예. 딜러로 산다는 건 외로운 고군분투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 자신만의 시각을 견지해야 하고 시장을 상대로 홀로 맞서야 한다.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만 교만 역시 금물이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제 팁 딜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중압감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데스크 전체가 손익이 안 좋았을 때 그 돌파구를 내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압감도 있고. 그리고 뭐 저도 11년 됐지만 사실은 그 새벽잠을 설칠 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장이 24시간 거래되다 보니까 포지션을 갖다가 뭐 하루를 며칠 넘긴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손실이 좀 계속 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러면은 집에 가더라도 잠이 잘 안 오죠. 잠도 자더라도 선잠 자고, 그러니까 새벽 3, 4시에 켜서 다시 PC 켜서 3, 4시에 PC 확인하고 다시 자고, 그런 작업이 아직도 간혹 가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뭐 계급장 달듯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저한테 잘 배워서 이 위치까지 와서 이 자리에 팁에 딜러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싶지, 제가 뭐 중간에 좀 아웃이 돼서 밑에 후보 딜러가 갑자기 팁이 되는 걸 보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잘 후배 키워서 제대로 된 팁 딜러를 만들어서 저도 그 모습을 갖다 지켜보는 게 그래서 바람직하고, 지금은 제가 그걸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골이 깊을수록 산은 높다고 했다. 더 높은 비상을 위해 김 차장 암중모색 중이다. 분위기 좀 심상치 않다. 저 회의 준비 좀 단단히 좀 하고. 네. 4시부터죠? 4시 듣고 다 됐으니까 준비 좀 해. 분위기 좀 잘 맞춰라, 부장님이. 분위기 좀 안 좋다. 하반기 들어 외환 딜링 팀의 수익에 빨간등이 켜졌다. 이럴 때 떨어지는 건 부장의 호출 명령. 3.5, 4.5입니다. 들어가자. 성적 좋을 때의 칭찬은 잘 안 들리건만 손실 났을 때의 질책은 즉각적이다. 그만큼 딜러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요즘에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실적들이 이렇게 별로 7월달 들어서 뭐 좋지도 않은 것 같고, 저 고참 딜러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그다음에 외환 당국은 뭐 공기업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연금을 그런 데 동원해서 좀 강력하게 좀 환율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여요. 아니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네. 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면 네. 거래는 훨씬 더 지금 그
평소보다도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야 지금? 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일부 포지션 정리하긴 했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건 단기적인 게 아니고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2월달 들어서부터 외환 딜링 팀장을 필두로 팀원 모두가 부정 앞에 모이는 건 1년에 서너 번 정도. 물론 위기가 닥쳤을 때다. 딜러에게 요구되는 최소 수익은 각 딜러 연봉의 16배 정도. 통신, 비품 등 외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트레이딩과 연관되는 업무 인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액수다. 딜러를 가리켜 1인 지점이라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딜러의 손실은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시장이 우리 포지션하고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예측이 돼요. 특히 이럴 때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낮은 타이밍에서는 기존에 벌었던 이익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손실의 기미가 보일 때 위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딜러가 움직이는 거액의 자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죠. 108번 내라고. 오늘 환율이 1204원으로 끝났나요? 저희는 1204번의 번뇌를 하면서 고뇌를 하면서 그중에 수익을 올리려고 정말 발버둥을 친다고 해야지 그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매일 시험을 보고 매일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달 공부를 해서 한 달 만에 나오면 뭐 그나마 좀 숨 돌릴 틈도 있는데 이거는 하루하루 막 보이니까 그게 사실 큰 스트레스죠. 이게 답이 이게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차트를 보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해도 딱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통계학과 전공이기 때문에 수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수학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정답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를 저는 찾고 싶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고 정답이라는 거는 결국 손익으로만 나오고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 없는 시험지를 들고 악전고투하다가 매일 저녁 성적표를 받는 사람들. 하긴 딜러들끼리는 자신들의 일을 가리켜 3D 업종이라 부른단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일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배견할 재간이 없다. 재능 있는 사람, 열심인 사람 못 당하고 열심인 사람,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더니 딱 그 짝이다. 소통을 해서 소통에 빠져야 돼요. 사실. 자영을 한다. 나사를 조였으면 풀어줄 줄도 알아야 하는 법. 긴장된 업무 끝에 반가운 자리가 마련됐다. 시장을 상대로 은행의 추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자금운용부는 외환 딜러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을 사고 파는 딜러들의 집합소다. 딜러는 사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진짜 하는 거예요. 자기 성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거를 초를 다투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생사하고 관련되는 문제, 단순히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프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시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지만 보거든요. 그런 의지만. 그럼 반드시 정말 베스트 딜러로 성장을 합니다. 그 정도 각오만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목숨까지 걸 각오로 뛰어야 하는 일. 딜러는 바로 이 점에 매료된 사람들이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환율판 막 바뀌는 거 보면 눈이 막 이렇게 되게 눈가에서 막 아른거리는 환율들이 되게 긴장시키고 제가 살아있구나, 가슴 뛰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 때문에 힘들지만 또 하루하루 재밌게 거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건승하십시오. 건배. 안정보다 변화를, 편안함보다 긴장을 선택한 이들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다. 한국의 1,400원, 엔원 1,400원을 누적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는 거. 간밤에 시장 정보와 거래 정보들을 브리핑하고 하루를 점쳐보는 시간. 오늘은 김성순 차장이 맡았다. 이 자리를 빌어 딜러들은
각 시장 간의 흐름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시각을 완성해 나간다. 유로 좀그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발표고요. 내일 발표인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유연하게 제한 단결 자동운영 으쌰으쌰 화이팅! 0으로 표시되어 있는 환율이 또 어떤 희비쌍곡선을 그려낼지 기대와 전망이 교차한다. 각오를 다지는 새내기 딜러는 매무새부터 고치고 앉았다. 개장 10분 전이다. 오늘을 한번 전망을 일단, 환율이요? 네, 오늘은 대략 또 작전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일단은 환율은 좀 어제보다 올라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어제보다? 어제 올라서 시작할 것 같은데 장중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장중에는 좀 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매도 후매수 이렇게 해서 그런 전략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수석 딜러 김성순 차장의 전략대로 과연 시장이 움직여줄까?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예측은 적중했다. 붉은색 상승 지수 등이 전멸하고 덩달아 딜러들도 기민하게 대응한다. 매섭다. 누가 체각이라도 할 듯 노리고 있는 먹잇감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한도로판 찾아보겠습니다. 130점 비례. 주문이 체결됐음을 알리는 차인벨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 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호야, 그 우리가 셀이다. 최근의 열세를 만회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포션 있어? 없어. 차장님 지금 물량 들어 처리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온몸에 신경 감각이 열리는 순간 눈과 귀에서 채집된 정보가 손끝에서 수익으로 귀결된다. 이 순간의 짜릿함 때문에 딜러는 오만 가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숫자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제 머릿속에 많은 그 생각이 오가면서 또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새로운 전망이 나오고 또 그걸 때 시장에 딱 옮긴다고 생각하면 항상 긴장되죠.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숫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죠. 숫자에 웃고 숫자에 우는 이들. 중고참 배성학 과장은 오늘 후자에 속해 있는 모양이다. 뭔가 된통 걸렸다. 원래 우리 아침에 전화 좀 받아봐. 우리 아침에 우리 약간 상승 못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 높을 것 같다고 일단 얘기를 했었잖아. 네. 중간에 롱이 들어갔구나. 예, 중간에 아, 들어가서 그래? 좀 올라 반등했으면 다시 많이 좀 밀려가지고 그래? 포션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용이야 유료 뉴스 한번 뽑아봐봐. 유로가 생각보다 요 아시아장에서 많이 올라갔지? 그 한번 좀 뽑아보고 포션 일단 정리부터 하고 포션 뒤집어봐봐. 매도 포션으로. 한 곱이 넘긴 수석 딜러. 이번엔 구원 투수로 나섰다. 앤디 가격 얼마예요? 그 앤디로도 같이 셀해봐봐.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던지기로 했다. 지금 앤디 가격 혹시 있나요? 저 가격 빠졌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앤디 가격 좀 더 빠지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 무슨 일이세요? 뭐 손실 만회할 거 타이밍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생각처럼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외환시장 위기 대처 제1법칙이다. 자, 앤디 다 셀했지?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더 밀리면은 오늘 손실 난 거는 많이 메꿔지지? 그 정도는 거의 뭐 너무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타임에 우리 다 자르고 나오자.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수석 딜러라고 해서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릴 순 없다. 그러나 이럴 때 오류를 겁내서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자, 지금 다 잘라보자, 포션. 이때부터 네, 잘라보자. 거의 다 예, 알겠습니다. 다 많이 정리했지? 네, 거의 다 대부분 다 됐습니다. 과감성과 유연성은 그래서 딜러가 꼭 갖춰야 할 덕목이다.
방향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좀 거꾸로 가가지고 손실이 좀 났었다가 다행히 뭐 차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대충 마무리는 됐습니다. 부럽죠. 사실 부럽고 뭐 부담이 될 때도 있죠. 아, 차장님 저렇게 잘 하시는데, 많이 버시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똑같은 시장을 보고 똑같은 뉴스를 보고 분석을 똑같이 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잘 하시는데 나는 못할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 거는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이제 더 물어봐야죠. 그럴 때는 더 물어보고 제가 차장님 걸 더 뺏어와야죠. 그래야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뭐 중요한 하나의 뭐 발전의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환시장은 항상 초반이 바쁘다. 연중으로는 1월, 주중으로는 월요일이 거기에 해당한다. 오늘은 금요일, 일주일에 하루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날이기도 하다. 주 내내 이 많은 숫자들하고 같이 진짜 정신없이 달려오고 나니까 주말이 되면 좀 쉴 수 있다 이런 기분이 좀 들어서 좀 신이 나는 편이죠.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금요일이 주중에 중에서는 제일 좀 한가한 편이에요. 특히나 오후 되면 좀 더 한가해질 거예요. 오전은 좀 바쁘긴 한데. 딜러의 말만 따나 오후가 되자 사무실에는 여유마저 감돌았다. 장마감 10분 전. 대리님 커버하시고 상황이 급반전했다. 행복을 드리는 자금용을 배송하게 됩니다. 밤에 강이 많이 오는 고객들로부터 쉴 새 없이 주문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300만 불 메인이요. 네, 8.8. 예. 여보세요? 지금 8.8원이 노마진이세요? 아니 오늘 금요일이라 그래서 예. 한가할 거라면서 뭐 이렇게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판이라서 한 5분 남겨놓고 뭐 좀 미루던 업체들이 지금 환율이 좀 빠지다가 올라가니까 급하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행복을 드리는 자금용을 배송하게 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외환시장. 오늘의 성공이 내일을 약속하지 않는 이곳에서 딜러들은 열정을 바탕으로 냉철함을 연마한다. 자기 원칙을 지키면서 순발력을 키워나간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자신뿐. 이들이 바로 외환 딜러다.